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예. 오늘 음질이 조금 안 아니, 좋다는 말씀. 가 꺼진 것 같아. 네네. 자, 방송실 제작진 괜찮. 지금 다 꺼졌네요. 꺼진 목사님도 것 안 같아. 되시고 같고요. 예. 방송실 잠시 우리 방송 상태 조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마이크 상태 계속 꺼져 있습니까? 네, 점점 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마이크. 됐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불칼 변호사 강현재입니다. 저희 음질 확인 좀 계속 좀 해주시고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빨리빨리 들어오십시오. 출첵해 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아주 또 중요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불칼 변호사님이 오늘따라 얼굴이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막 태양처럼 빛이 나는데, 우와. 그 이유를 보니까 대구에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 반납했죠. 네, 사퇴한 지역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뭐 그 지역 주민들이 강연제 내려오라고 막 난리를 친다는데 그거 소식 듣고 지금 얼굴이 보니까 못 감추고 말이야 계속 웃고 있는데 국회의원 다 당선된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네. 당선돼야죠. 저도 뭐 제 얼굴이 왜 빛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예. 그 대구에서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 고등학교 신명여고 나왔죠. 네. 대구에. 근데 그리고 영남대학 하셨나? 영남대에 잠깐 있다가 예, 갔다가. 나갔죠. 예, 그런데 아직도 그 대구의 정서가 방송을 여기서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강 변호사님이 국회의원 당선되거나 또 인기가 좋으면요 절반은 제공로예요, 제공로. 왜냐하면 내가 맨날 모시고 방송하니까 그냥 막 대구가 막 광란을 해서 그래서 지금 대구 지역에서 강연제를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 막 반응이 오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 당에서도 뭐 흐름을 따라서 뭐 공천을 할 수 없고 해서 하여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 민노총이 처음 만들어질 때 거기서 핵심 역할을 했던 우리 위원장님이신데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해서 지금은 국민노조를 만들어서 도저히 내가 그때 실수 저지러 놓은 것을 내가 그대로 둘 수 없다. 이걸 청소하여 민노총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해서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유대민족으로서 그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예수님에 의하여 꼭지가 확 돌아서서 전향해서 신약의 시대가 열린 것 같은 이러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은요 예. 저보다가 100배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 이거 개판된 게 민노총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민노총 총 처음에 그 만들어질 때 네. 거기서 뭐 핵심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그 모든 일을 새로 이제 다 돌이켜야 되니까. 자, 근데 오늘은 주제가 북한이 이미 대한민국을 실효적, 실제적으로는 지배하고 있다 예. 하는 이 주제인데, 북한이 이제 건국 이후에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뭐 고정 간첩, 그 다음에 직파 간첩, 그 다음에 또 간첩과 함께 따라 도는 세력,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남조선을 장악하려고 6.25도 일으키고 제주도 4.3 폭동도 일으키고 뭐 대구 폭동 무슨 폭동 들어가면 다 북한이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6.25까지도 이제 실패했는데 그거는 그때는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그 모든 싸움에서 총지휘하여 이제 이겼는데 그 후에 이제 안 되니까 6.25 전쟁 이후에 계속 이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또 학원 이런 데 침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학원의 그 민주화라는 거짓말로 그 학생들이 데모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북한에서 다 한 것으로 그때의 중심에 있었던 김문수 지사님이나 또 등등 핵심 사람들이 다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이동호 교수 이런 분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이동호 교수한테 직접 간첩의 지시를 받았냐 하니까 아니고 이동호 교수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은 간첩의 지시를 받고 그들은 이제 그 밑에 지시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하다가 뭐 5.18도 일으키고
광주 사태 일으키고 뭐 별짓 다 했는데 이제 그들이 최초로 성공한 작품이 뭐냐 하면 김대중을 대통령 세운 겁니다. 김대중을 대통령 세웠거든요. 이거는 북한에서 내려온 고정간첩 할아버지 90살 된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다음 주 한번 모시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토크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북한 가서 이제 4년 간첩 교육을 받고 내려와서 임무를 받을 때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이 지시를 받고 내려왔는데 결국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네. 뭐 별놈의 수단 다 부리고 해서 그때만 해도 김대중 혼자로선 대통령할 실력이 안 되니까 세상에 극우에 있는 김종필, 박태준 이런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하여튼 대통령이 점령이 됐단 말이에요. 뭐 내각제 해준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인데 문재인까지도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서 완전 그들의 목적인 남조선 해체, 북한 편입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 문재인도 천하의 문재인도 이게 이제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한테는 이제 불만인 거야. 야 이 개자식아,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줬으면 미국 눈치를 왜 보냐 이마. 그냥 막가바로 빨리 해버려야지. 그러나 이제 한국의 사정을 너무 잘하는 이 문재인도 그거는 미국을 거스려서는 못한다. 그래서 끝까지 미국을 유인하고 또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을 회유하고 미국을 이게 거짓말로 속여 먹어서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아마 내가 볼 때 자기의 임기 동안에는 그 작업이 완전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북한이 뭐 삶은 소대가리 뭐 문재인한테 별로 욕을 다 하잖아요.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으로서는 이게 최후 목표는 불가능하다 하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완전히 이걸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세워야겠다 하는 사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상황적으로 볼 때에 이게 바로 이재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치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을 오늘 이렇게 대통령의 단독 후보로 만든 주도 세력은 천하가 다 아는 대로 경기 동부연합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동부연합하고 그 민노총 네. 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네. 몇 가지를 한꺼번에 아니지만 네. 목사님 말씀 듣고 쭉 한번 네. 말씀드릴 텐데 먼저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민족주의라는 게 강하게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렇죠. 하여튼 현재 소위 이렇게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네. 그 친일 세력과 그 미제 식민지로 인해서 무장 투쟁을 한 세력이 이 나라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 투쟁을 한 대표가 김일성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관에는 남한 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이나 중국 정부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 역사성에 네. 그 지금 남한에 상당한 정치 세력이 동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뭐냐면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도 그렇지. 반일 얘기하고 죽창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성이고요. 두 번째는 김영환이라고 옛날 그 강철벤치 쓴 분도 목사님 잘 아시죠? 저도 몇 번 만나봤어요. 그분이 왜 전향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정말로 이 북한의 잠수함을 타고 가서 그렇죠. 김일성이라든가 사람을 만나보니까 맞아요. 주체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정말로 철학적으로 논의하러 갔는데 그렇지. 그 지도부가 네. 주체 사상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궤변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요전에 얘기한 것처럼 옛날 황교안 네. 뭐 총리인가 그분 계실 때 경기동부 연합 진보다 통일진보당이 해산했거든요. 그 이후에 뭐냐면 그 잔당들이 남아 있었던 게 성남의 경기동부 연합, 그다음에 울산 연합, 광주 전남 연합, 인천 연합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경기 동부 연합 이런 사람들을 전부 네. 장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 여의도에서 그 경기 동부라는 책을 쓴 김미리 교수하고 박사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낸 민경우 대표하고 저하고 토론회를 했어요. 네. 경기 동부 연합이 뭐냐? 그래서 이 통일진보당 그때 당시 그 진보 세력의 잔당인 경기 동부 연합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이가 그 경기 동부 연합의 핵심인 김미희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손 들고 서로 선거 운동도 해주고 그 시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경기 동부 연합의 그 세력의 등에 올라탔지요. 그때 성남시의 인수위원회 24명 중에 상당 부분 사람들이 경기 동부 연합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현재도 아마 이재명 캠프에는 옛날 중부 지역당 대표인 황인호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캠프에 있는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야, 네.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 동부 연합이 성남시를 장악하면서 네. 그 시민단체 풀뿌리 어떤 정치 세력, 뭐 시도의원까지를 포함해서 네. 이런 데를 장악해서 성남시를 장악하고 하여튼 경기도 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일원에 그들의 세력을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만족치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오냐면은 민주노총 같은 데를 장악을 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민주노총에 지금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석기 석방투쟁 그 대표고 네. 그 택배노조 위원장인 진경호가 그 대성산 혁명 열사릉 참배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요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10월 20일 날 총파업을 끝낸 다음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그렇게 얘기했죠. 이번에 대선에 네. 노동 의제를 그 받아들이는 후보와 함께한다. 그래서 대선판이 민주노총에서 주도한 의제로 흘러간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3월 9일 대선판에.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내선 대선판의 의제가 누구냐? 이걸 이재명 캠프 같은 데 많이 받았어요. 네. 예를 들면은 100만 돌봄 노동자 공무원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국방 예산 삭감, 한미동맹, 철회, 그 기간 산업의 국유화, 뭐 이런 재벌 해체 이런 주장들을 뭐냐면 5대 공약을 걸고 이 총파업을 하고 이것이 10월 20일 이후에 그 선거 진영 그래 정치 세력과 연계해서 그렇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현재 이것까지가 간략하게 요약한 줄거리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하여튼 토막토막 나눠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줄거리로 민주노총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네, 주사파 가지고도 계속 밀어제꼈으나 이제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사파 중에서도 알맹이 핵심 이게 경기 동부연합인데 네, 이 경기 동부연합을 가지고 이제 최후 결론을 내려고 시도한 같이 보이고 네, 이 전체 역사를 이렇게 볼 때에 현미경으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역사는 망원경으로 멀리서 이렇게 쭉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북한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건국 그 70년 동안 해온 짓을 보면 대통령의 생명을 노렸단 말이에요. 이승만을 죽이려고 폭탄 테러를 5번 했거든요. 이승만. 그 이승만 대통령은 참 보니까 책에서 보니까 또 사람한테 들었는데도 주무실 때도 권총을 머리에다 놓고 주무셨다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만큼 생명을 노린 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왜 권총을 놓고 주무시냐 그랬더니 나는 빨갱이한테는 안 죽는다. 그래서 갑자기 잠자는 중에서도 북한의 테러가 들어오면 스스로 총을 쏘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예 권총을 머리 위에다 놓고 잠을 잤다. 그러니까 참 생각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뭐 김신조 사건 알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청와대 뒷산 넘어간 사람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생명을 계속 노려왔단 말이에요. 이 북한은 이 한국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아웅산 사건. 아웅산. 네. 이런 것이 망원경으로 북한이 그 동안에 무슨 짓을 했는가 이걸 이제 쭉 이제 해보면 알거든요. 그 대통령의 생명을 늘 노려왔다. 이승만, 박정희, 김신조 사건 그리고 전두환, 아웅산 사건 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대통령의 생명을 북한이 노리는 행위를 안 한 것은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제 노태우 그 다음에 또 그 노태우 북한 가서 그 무슨 합의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영삼. 네. 네. 그래 김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한국에 있는 대통령을 가지고 놀 수 있으니까 죽일 필요 없죠. 죽이면 여론도 악화되고 오히려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문재인을 통해서 사실 북한은 끝장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가져와 그러면 이제 갖다 바쳐야 되고 개성공단으로 돈 가져와 그러면 돈 갖다 바쳐야 되고 뭐 북한에서 가져와 그러면 안 갖다 줄 수가 없거든. 그런데도 이제 북한이 그런 걸 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데 뭐냐 빨리 남조선 해체하고 북한에 빨리 갖다 바치라 이거지.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문재인을 욕하고 뭐 하다가 이제 다음의 방법을 북한이 키워온 것 같습니다. 그 키워온 사람이 바로 이재명으로 이제 드러났지 않느냐 이렇게 네, 이제 그렇습니다. 되는데 강 변호사님, 네. 자 이재명이가 이게 하루 아침에 등장한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성남시장 하기 전부터 벌써 북한은요 2중 3중으로 대책을 계속 세워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어느 날 뭐 이거 안 되면 어느 날 그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왔는데 요즘 그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만 나오면 그 뭐 저 성남시장 할 때에 네. 그 뭡니까 그 저 사업 대장동. 대장동. 네. 그 대장동에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사실을 모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뭐 네. 행방을 알 수 없는 수익금만 6천억, 7천억 그렇죠.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이 출처를 이걸 빨리 시민 특검을 해서 그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또 적은 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천문학적인 돈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지금 이것이 성남시장이 이재명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 돈의 행방이 북한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강한 의혹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사해봐야 돼요. 합리적인. 네. 그렇죠. 그래서 특검에 거의 특검을 해가지고요 다 밝혀내면 이것은 완전히 이 국가보안법으로 연결되는 사안이 아닌가. 제2의 대북 송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전제하고 이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특검 안 하면 뭐 민주당 전체가 다 죽겠구나 싶은 분위기로 몰아가서 특검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어처구니 없게도 이 이재명은 아주 뻔뻔한 그 모드로 나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뭐 각상도 등등을 빌미로 해서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이다. 뭐 도둑의 힘이다. 이런 말을 이재명의 입에서 이재명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요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로 막말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냥 니 죽고 내 죽자는 심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반전이 되죠. 이런 엄청난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 프레임이 이쪽에 걸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주제를 얘기하셨는데요. 네. 지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까 그 기사 하나만 잠깐 처음에 드린 거. 오, 여기 나와 있네. 예, 요거 전에 지금 연결 고리를 보시면요. 결국은 주사파, 북한부터 시작해야 되죠. 북한 정권, 대한민국 주사파, 이들이 민노총, 그리고 이 경기 동부 연합, 그리고 통진당. 그렇지. 요렇게로 다 연결이 돼 있고요. 통진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사파, 민노총,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이들이 다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이 이재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첫 고리가 이겁니다. 이 범민련 출신 민경우 이 사람이 제가 기사 내용은 잠깐 말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야말로 또 북한 주체 사상을 추정하던 주사파, 아까 방금 우리 저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사파였는데요. 자, 이분이 폭로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뭐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반은 전향을 하신 겁니다. 전향은 했기 때문에 폭로를 했는데 그 폭로 내용이 주사파 활동가들이 노동운동을 하겠다며 택배 기사로 위장 취업한 뒤에 노조 핵심 간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택배, 그다음에 건설업, 학교 비정규직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결국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정치적 고립을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변환한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죠? 우리가 해왔던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 역시 지금 보니까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속했던 경기 동부 연합파였던 겁니다. 네. 이분 자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럼 이 경기동부 연합, 이석기, 이 통진당, 이 간첩으로 해산된 정당입니다. 이 간첩으로 해상된 이 북한 정당이 이재명과 왜 연결되느냐가 두 번째 기사로 방금 전에 떴습니다. 신동아에서 단독으로 떴는데요. 자,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기동부 한 청년의 기막힌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참 심각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참. 결국은 지금 이재명은 목사님 말씀대로 북한 정권이 문재인에 이어서 문재인은 우리가 밀었으나 실패한 인간. 넌 빨리 꺼져. 그 다음에 더 강력한 버전의 이재명이를 세워서 이제 남한을 완전히 이 공산화시키고 자신들의 돌파구로 삼는 그걸로 완성시키겠다라는 것이 북한 정권의 생각이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재명인데 이 이재명 같은 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집권 여당의 1위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정말 국민들이 아는지 너무 이것이 메인 뉴스에 많이 떠서 알려줘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 북한이 남한을 지배하기 위해서 앞에 3개 대통령은 제거하려고 그랬고 이승만 죽이려고 그랬고 박정희 죽이려고 그랬고 전두환 아웅산에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요리가 가능하다. 한국 대통령을 가지고 놀 수 있다 한 것이 김영삼 때부터란 말이야. 그래서 왠지 김영삼 대통령이요 보면 대통령 될 때에 북한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북풍공작이라고 하는 그 강 변호사님 그때 안 태어나서 잘 모를 거야 아마. 북풍공작이라고 김영삼 대통령 될 때. 김영삼 대통령 때는 저 태어났죠. 태어났어요? 76년생이니까. 그래요? 네. 아시는구나. 그러면 난 또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근데 북한한테 북경에서 만나가지고 김영삼 정부 때 북한으로부터 맞습니다. 선거철에 총 한번 쏴주라. 총 좀 쏴주라.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들이 북한한테 동의를 받고 북한에 지원 요청을 해서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그 후로부터는. 맞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우파 정권도 북한을 선거에 좀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떠한 것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 연설을 했거든요. 이 연설이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이것도 또 하나의 분기타를 치는 사건인데
어떠한 것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게 뭐냐? 우리 민족끼리 그 말을 약간 네. 삐뚤어서 한 거거든요. 네, 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북한하고 같이 가겠다 이 소리거든. 네, 그 기반을 슬쩍 깐 거죠. 밀밥을 그렇죠. 깐 거죠. 그 말이. 그 후에 이제 김영삼은 이제 대통령 그만둔 뒤에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 차리고 아하 이거 내가 이제 속았구나. 이제 그 후에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또 그 후에 대통령들은 뭐 다 거의 다 말이지. 아니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저 김정일이 만나러 갔잖아요 북한에. 네. 예. 그리고 뭐 전성절도 가고. 그래서 내가 보면 이 한국 지도자들이 개판이에요. 개판 한마디로. 이 정신들 다 나갔다고요. 나갔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씩 저 남극에 얼음산이 눈산이 녹아내리듯이 대한민국이 서서히 이제 녹아내리는 이 현상이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는 우리는 이재명을 이제 우리는 상대해야 될 이런 입장에 왔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해온 모든 일들을 특검을 해서 이걸 빨리 조사를 안 하면 네. 사실은 이거 선거 난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요. 네. 돌아칠 필요 없습니다. 대장동을 특검하라, 누구를 특검하라, 화천대유를 특검하라 이런 말 할 필요 없고요. 정치적 수사로는요 그냥 이재명을 특검하라고 하면 됩니다. 이재명을 특검하면 사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예? 그렇지. 성남시장 이재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원됐다라고 봐야 돼. 동원되고 참여하고 역할을 맡았다. 그냥 이재명을 특검하라. 이 한마디 말 가지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코로나고 집회고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국회의원이라는 또 특권도 있지 않습니까? 나오셔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을 특검하라. 긴 말 필요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뭐 범인이다.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현수막 건다고 해서 이재명 콧방귀도 안 낍니다. 지금 이재명 보십시오. 오히려 야권이 니들이 역시 적폐였어. 이렇게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 이재명은 이 양심에 진짜 화인 맞은 태생부터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억지로 지금 살아남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생부터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하고요. 예, 물불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초반에 끝장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위급한 상태도 네. 세상에 대한민국 편에 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그 국민의힘 정당, 네. 또 지금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저는 발상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큰 정치. 그러니까 지금 경선 중이긴 한데요. 어차피 경선이라는 것이 이 지지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선되는 싸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선 룰이라는 좁은 룰 안에 절차 안에 갇혀 있지 말고요. 이런 엄청난 일이 터졌을 때는 어차피 경선에서 이겨서 이재명과 붙을 생각으로 지금 경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선 자체만 이렇게 보고 있지 말고 이런 큰 일이 터졌을 때는요. 그냥 거침없이 이재명을 겨냥한 단독 행보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경선 이깁니다. 근데 지금 그냥 경선 안에서 이준석이 당대표라고 하는 이준석이가 하는 말도 가관이에요. 예? 이재명 특검하는 것에 대해서 올인하자, 강경투쟁하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자칫하면 경선이 묻힐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경선이 묻힐 수 있다. 이런 참 멍청하고 어리석은 발상을 가지고 이 좁은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어떻게 보면 천재 1호로 온 기회이고 야당이 정말 지난 지리멸렬했던 이 야당의 투쟁을 한 방에 엎으면서 바로 대선으로 그냥 이어져서 끝장나는 선거 그냥 볼 필요도 없이 끝장나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도 각자의 그놈의 이해계산,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의 입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시시하고 자꾸 이 터무니없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기술적으로 가는 이런 것 진짜 완전히 타파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혁명당이 이 우파 보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날까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님.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한국을 실제 지배하기 위해서 네. 사실 정교조 완전히 지배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민노총 아닙니까? 네. 민노총이 실제로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우호적이고 추종하는 사람이 한 90%고 핵심들이 아마 그 집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나온 민경우라는 사람도 네. 저랑 같이 토론회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범민련 남측 사무처장 할 때 그 진행 상황을 뭐냐면 그 보고하고 했는데 그것이 간첩 행위였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참나. 뭐 그냥 의뢰이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민주노총이 10월 20일 날 파업하는 5대 핵심 과제 자체가 전부 보면은 그 자본주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중국도 안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뭐 재벌 기업을 뭐 예를 들어서 재벌해체 이런 것은 애교 수준이고 기간 산업을 공기업 그 국유화하고 뭐 이런 내용들 네. 뭐 국방 예산 삭감하고 이런 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100만 돌봄 노동자를 국가가 공무원화해라 그래서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한 게 이재명 캠프에도 그런 공약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민주노총에는 10월 20일 날 뭐 한미동맹 해체 국방 예산 삭감으로 파업하자고 하면은 현대자동차나 뭐 KBS나 무슨 뭐 저 어디에요? 한국은행 노동조합 이런 데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미 거기는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수두로 가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 경기 동부 연합들이 정치적으로는 시민단체와 풀뿌리를 장악을 해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노동조합 쪽으로는 그 어떤 건설러, 택배 좀 근로 조건 열악한 곳에 이렇게 이것을 장악하고 침투해서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투쟁을 하고 그 우산 하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대로 망원경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어떤 북한의 의도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고 현재 양경수도 10월 20일 날 총파업으로 세를 과시한 다음에 네. 자기들과 입맛에 맞는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우리들은 이재명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재명이는 조국이가 이 조국 사건이 터질 때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외치면서 수만 명이 모였어요. 예,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외치면서 그 대깨문 적극 지지자들이 오히려 대장동 사건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하는 것은 조국 사건처럼 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 방향을 틀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의 어떤 결말은 어떤 그 지옥행, 하여튼 폭삭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이 하여튼 이 대장동 이런 특혜로 해서 원주민들이 300만 원, 600만 원짜리 땅을 300만 원의 헐값에 공공개발로 이렇게 이 뺏어 가지고 공영 개발은 분양가 상한제를 1,100만 원이 아니 2천여만 원에 분양을 해서 입주민한테 바가지 씌운 그 1조에 달하는 이득을 자기끼리 전부 나눠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뭐 민족 찾고 국민 찾고 뭐 서민 찾는데 실제로는 뒤로는 그렇게 큰 이득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 세계 소위 그 양심이 좀 있다는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옷도 뭐냐면 체게바라 이런 사람들 보면은 기시해진 헌 것을 입고 다니는데 쇼하는 거지. 북한은 그 쇼도 안 하고 별장 특각이 100개가 넘습니다. 야, 하여튼 잘 처먹고 해서 돼지처럼 살쪄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 하여튼 북한 같은 데는 쇼도 안 해요. 야, 예, 그래서 그것은 뭐냐? 이건 남한에서 이렇게 대장동 같은 경우로 하여튼 수천억 1조를 해먹고 말로는 국민을 위했고 뭐 토건 세력을 자기들이 징치한다고 했는데 뒤로는 자기들의 호의호식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데도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평양 빼놓고는 다 굶어 죽잖아요. 이런 행태들이 다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들은 정서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면 공통점이 네. 저 사람이 종북이냐 주사파냐 네. 북한의
통치하에 들어갔느냐 하는 결정적인 구호가 하나 있어요. 뭐냐? 네. 주한미군에 대하여 말하는 거 보면 적대적입니다. 그죠? 일본과 미군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나라 역사관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통적인 겁니다. 공통적이야. 예. 보면 참 네. 기가 막히는데 강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거 여의도에 있는 멍청한 자유우파 정치인들 있잖아요. 요즘 뭐 대통령 하려고 뭐 떠드는 놈들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으니까 네. 국민특검단에서 네. 국민특검단에서 이 돈의 출처 있잖아요. 네. 예? 이번에 이재명 네. 그 돈 만든 거 네. 또 이재명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북 단체, 친북 단체들의 그 재정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네. 회비를 낸든지 뭐든지 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걸 출처를 조사해 보면 이건 반드시 북한하고 다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이걸 국민특검단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그걸? 어차피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국민특검단은 참 어쨌든 민간인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로 검찰에 이제 끊임없이 고발해서 빨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게끔 촉구하는 그런 정도인데 사실 이 이재명의 특검을 관철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이 또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이 국민의힘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뭔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했는데 역시나 국민의힘은 지금 곽상도만 사퇴하고 곽상도 사퇴하고 그게 또 긴급 안건이라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특검을 어떻게 관철시키느냐가 갑자기 급하게 심야에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해야 되는 안건이 아니고요. 곽상도 사퇴가 안건이에요. 어쨌든 뭐 남의 당이니까 또 곽상도 의원도 지금 상당히 국민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뭐 사퇴는 잘했다 치지만 주객이 좀 바뀐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은 못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혁명당 당대표이신 정광 목사님 계신데 국민특검단과 함께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이 특단의 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내킨 겸에 연결해서 지금 여기 댓글들 중에서 경기도 의사협회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던 이동우 회장이 지금 자꾸 국민혁명당 우리 당이죠. 네. 우리 국민혁명당으로는 안 된다. 이러한 소리를 자꾸 하고 다니는가 봐요. 지금 여기 댓글에 여기 신고하는 바에 의하면 그럼 뭘로 될까요? 요즘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뭐 하더니 좀 사람이 바뀌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황교안 얘기도 계속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잘 멀리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토론하는 이 주제가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의 통치하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들어갔는데 사실입니다. 네. 이것을 저지하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세력은 가문밖에 없어요. 있으면 네. 한번 가져와 봐요. 대한민국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뭐 국민혁명당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으로 가야 된다. 이동우 회장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네, 용서 안 합니다. 누가 이거 하고 싶어 해요 이걸? 정신들 나가지 말이야. 그리고 황교안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뭐 부정선거를 가지고 지금 황교안이가 자꾸 떠들어대는데 저건 진실성이 없어요. 왜? 첫째, 부정선거를 가지고 말하려면 당 대표로 선거 4.15 총선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뭐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회개했다 그러는데 회개했다면은 하나님께 물론 회개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정광훈 목사한테 와서 회개를 해야지. 맞습니다. 나는 황교안 대표를 자유우파의 지도자로 세웠으므로 우리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4.15 총선에서 다 힘을 합하여 이깁시다. 이렇게 내가 연설해가지고 내가 깜빵 갔잖아요. 황교안 때문에 깜빵 갔거든. 네. 그러면 진짜 회개였으면
아 세상에 내가 깜빵했을 때 면회라도 하면 오든지 또 요즘 와서 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면 회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날부터 찾아와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당 대표까지 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걸 나는 회개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뭐 저기 뭐 쪼무라인 목사들 몇 명 모아가지고 말이야 뭐 광주에 뭐 저기 박영훈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틀려 먹은 거야. 그리고 저 전부 다 이게 정치가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신앙도 믿을 수 없어. 어? 그러니까 자기가 4강에 들어가려고 네. 4강 들어가려고 이 부정선거 가지고 자꾸 뻔뿌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하고 목사들이 또 속아요. 또 계속 속는다고. 이동 회장에 대해서 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내 다음 시간에 분명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나는요 이 시민운동 30년 하고 또 이 복음운동 하면서 인간들을 믿을 수가 없겠어요.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인가 도대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미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뭐 정치가 뭡니까 도대체가.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두 가지 세력에 대해서 좌시 안 합니다. 첫째는 주사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목숨 걸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가지고 장난치는 자유우파 지도자들, 뭐 황교안을 비롯하여 등등 모든 특별히 교회를 이용해서 장난치는 놈들 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좌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고 어떻게 오늘까지 온 나라인데 한국 교회가 무슨 소모품인지 압니까? 교회가 이 나라를 세웠고 지켰고 교회가 오늘까지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붙잡고 장난치려고 그러고 자기 뭐 정치적인 뭐 그걸로 써먹으려고 하면 착각입니다. 착각.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돈인데 이 돈을 추적을 해야 되겠는데 네.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정부가 북한한테 돈을 또 갖다 바친 거 그건 또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요즘은요 또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결국 의원들을 매수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네.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뿌리고 다닌다 그래요. 이거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네. 미국의 그 정치인들한테. 네. 그러니까 참 이 사악한 겁니다. 사악해. 근데 우리는 뭐 돈이 있나요? 우리가 뭐가 있나요? 정말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황교안 장로님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면은 보세요. 이 본질도 그래요. 지금 부정선거를 잘 예민해 보세요. 부정선거 밝힌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대선 전까지 못 밝혀요. 왜냐면 대법원 판사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게 됩니까? 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님은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겠다 그러거든요. 좀 더 쇼인 거예요. 저거는 불가능한 거야. 네. 그럼 부정선거는 언제 탄론하냐?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부정선거를 밝히면 밝히지, 그전에는 불가능한데도 왜 자꾸 부정선거를 가지고 그전에 자꾸 펌프질 하느냐? 결국은 자기 정치 생명 유지해 보겠다 이건데 네. 그런 얕은 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의사가 있으면 지금 문재인이가 부정선거는 지나간 과거고 네. 현재 지금 문재인이가 공작하는 거 있죠. 네. 거기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미국의 정치가 미국의 정가를 지금 한국 정부가 문재인 세력이 포섭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엔 총회 가서 연설하는 거 봐요. 이런 걸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지 황교안이가. 네.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황교안 씨를 지지하는 분들이 열이 하는 말이, 부정선거를 못 막으면은 대선도 안 되고 정권 교체도 안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부터 막아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다. 정권 교체를 얘기하지만 부정선거 못 막으면 정권 교체도 못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 주장은요 허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황교안이 4강 들어가면 그럼 부정선거 그때부터 막을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맞아. 예.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판결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고 있어요. 황교안 한 명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황교안이 되면은 이번 대선부터 당장 부정선거가 다 밝혀지고 대선의 부정선거를 막을 이 법적인 모든 것들이 세워집니까? 첫 번째는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러면 부정선거 못 막아서 정권교체 어차피 못 된다. 이 말도 틀리셨어요. 불과 직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됐나요? 부산의 박현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왜 부정선거를 못했을까요? 이들이. 전 부정선거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온갖 부정을 선거에 저지를 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불과 직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이 국민의힘으로 압도적으로 선거에 됐어요. 그럼 그때는 부정을 못했겠죠? 왜 못했나요? 너무 여론이 극단적으로 반 문재인, 반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면서 이 심판론이 거세졌기 때문에 완전히 그거는 압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번 대선도요. 압도적으로 반 문재인에 대한 분노, 더불어민주당의 분노, 심판론으로 들불같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여론조사 조작이라든지 부정선거 조작으로 뒤덮을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 내지는 이 보수 야당에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엄청난 차이야. 이렇게까지 심판론이 거세졌는데 만약에 결과가 상대방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걸로 나왔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주장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서 다 사형당할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 일은 저들이 못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황교안은 부정선거 못 막습니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까지 부정선거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워요. 하지만 결국은 거센 심판론은 부정선거가 뒤집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대선 때까지 무조건 이 민주당과 문재인의 모든 비리를 더 파헤치고 더 단결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선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5% 차이, 3% 차이 이렇게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로는 어렵습니다. 여론조사만으로도 10%, 20%씩 차이가 나는 분위기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은 거지. 황교안 4강에 보내는 그것은 지극히 지엽적이며 비현실적이며 실용성이 없는 문제다. 정말 정권교체를 생각하신다면 그걸로 우파가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더 정권교체를 해롭게 만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황교안 장로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대화도 많이 해봤고. 아마 뭐 엄청나게 내가 아는데 내가 보면 황교안 장로님은 정치 은사를 못 받은 것 같아. 신앙도 좋고 근데 신앙하고 정치 은사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정치 은사를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래서 그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황교안 대표님은 정치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제일 큰 원죄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못 지켜냈잖아요. 황교안 아니 국가 2인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세운 주군을 못 지켜냈단 말이야. 그건 또 변명이 있을 수 있지 뭐. 그래서 뭐 최순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도자는 업적을 남겨야 되는 거야. 박근혜를 지켜냈어야 되는 거야 그때. 그런 지켜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패기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의 정치를 또 왜 하겠다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황교안 대표님은 그 후에 정치로 나와서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를 하면서 이 저지러 놓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3대 악법 그냥 내줘 버렸잖아요. 네. 이 나라가 요즘 초근대에 와서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3대 악법을 못 지켜낸 것부터 망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3대 악법을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 세력이 3만 명이 월요일날 진입을 해서 국회를 점령했잖아요. 네. 근데 황교안이가 다 쫓아낸 거야 오히려 시민단체를 자기가 해결한다고. 그럼 해결해야지 못하잖아. 이런 지각과 순간적인 판단 군대 사단장이 전쟁을 할 때 지휘를 하면서 공격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 이거는 누구의 말 들을 것도 없고 본인이 이 본능적으로 번쩍하는 이 판단력이 지휘자는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순간적인 판단력도 없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이 나라를 살려고 광화문 운동을 해서 수십만 수백만을 모아놨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잖아요. 황교안은 전혀 활용 못 하잖아요. 오히려 거리를 둘라 그러고 말이지. 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황교안은 안 된다니까. 100가지 만가지 자질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아니 저 문재인 같은 이런 나쁜 놈 보십시오. 그때 촛불 시위할 때 지가 맨 앞에 말이야 아스팔트 위에 딱 저 앉아가지고 말이야 하잖아요. 같이 목숨 걸고. 그러니까 사기로라도 대통령이라도 차지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런 패기가 없어요. 황교안 대표님 패기 없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저 공천위원장 그 임명하는 거 보면은 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황교안 때문에 나라가 망한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김영호 그 공천위원장 임명하는 거 보라고요. 맞습니다. 중도 그러니까 좌파들을 그래서 기회주의자들에게 공천권을 당겼죠. 통틀어 말하면 뭐냐 정치 은사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여기 일부 목사들 몇 명 쪼무라기 목사들이 뭐 황교안 하고 그런데 여보시오 당신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예?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지각을 있든지 해야지. 딱 보면 몰라요 그걸.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황교안 때문에 깜빵을 갔는데 황교안 때문에 깜빵을 갔는데 최소한 말이야 다른 사람은 다 면회 와요. 이인재 의원도 면회 오고 말이야 김진태도 나한테 면회 오고 하는데 당사자인 황교안은요 오늘까지도 전화 한 통도 없어 나한테. 자기 때문에 내 깜빵 갔는데 말이야 미안하지도 않냐면 그 인간 자체도 기본 자세 틀려먹은 거야. 이거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회개를 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황교안을 뭐 세워서 또 나라가 살 것 같지만 살 것 같으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안 돼요. 안 돼. 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하늘로부터 타고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저 자꾸 황교안 얘기 들어와서 댓글에서 뭐 그래도 황교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정신들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황교안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판도는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세력, 그 다음에 이것을 저지하는 세력,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 이 양대 세력의 싸움인데 그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세력은 주사파, 정교조, 민노총을 등등한 뭐 우리나라의 뭐그 언론인 무슨 뭐 정치인, 여당 정치인 이런 중중이 줄을 이룬다고 보면 또다음에 민변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이것을 방어하고 지키려고 하는 세력은요 딱 광화문 하나밖에 없어요. 네. 광화문 왜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광화문 세력을 자꾸 비토하고 뭐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나는 저쪽 편인 줄 간주하고 누구든지 뭐 이동욱이든지 뭐 개동욱이든지 누구든지 관계없어.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를 하고 안 돼. 광화문은 안 돼. 뭐 정강훈은 안 돼. 한번 해봐 그럼 네가 되는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적으로 판단하고 난 앞으로 정리할 거니까 두고 보십시오. 제가 선거철이 다가오긴 다가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똑같은 현상이 매번 반복이 되네요. 국민혁명당은 안 돼, 광화문은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은 우파의 이 광야에서 운동을 해오던 분들 중에도 그런 말들이 심심찮게 생기는 것은요. 뭐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 옵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자리라도 하나 맞아. 받을 가능성이 바로 그거야. 높은 당에 붙겠다는 바로 이 그거야. 현실주의적인 판단을 하신 분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예,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과정 수도 없이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이 결국 선거 때만 되면 우파를 애국운동 한다면서 광야에서 고생한다, 난 투쟁한다 이랬던 사람들도 결국은 이 힘센 당이라고 보여지는 국민의힘에게 또 농락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한두 명 또 실제로 딱 잘 성사가 돼서 국민의힘으로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늘 해왔던 결과치는 결국은 선거 때만 되면 이 기성 야당 국민의힘 이 옛날 뭐
한국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등에게 우파 시민단체 사람들은 이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나저나 그런 사람들 뭐 잘 붙어서 가든지 또 이용을 당해서 울든지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최종 내린 결론은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길이더라도 국민으로 조직된 이 국민혁명당 같은 정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국민혁명당은 언젠가는 반드시 저 마귀 사탄이 득실거리는 이 여의도 정치권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 수년간에 반복된 것으로 내려진 결론이고 이제는 그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더 머뭇거려질 수 없는 정말 마지막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위원장님, 네네. 혹시 위원장님은 저 여의도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네. 혹시 콜이 안 왔어요? 저는 뭐 아직은 특별한 관심이 없고요. 네. 지금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재명이라도 이런 경우 보면은 내가 봤을 때 뭐 인생을 막 사는 사람 같아요. 그래요. 이제 우리들끼리 이 얘기는 이제 잡것이라 그러는데 뭐 검사도 사칭해 불고 뭐 누구한테 욕도 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같은 경우가 이 밝혀지면은 자기들이 다 기획했다고 자랑해다가 문제가 되면은 측근이 아니라고 내치니까 요전에 무슨 여배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 불리하면은 아니라고 그러고 유리하면은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 필요가 있나 이재명이 같은 사람 보면은 우리도 좀 막 살아야 대한민국에서는 출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자괴감 같은 게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는 하여튼 어떤 게 올바르고 진리 하여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해건 말건 저는 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예, 더 자꾸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네. 질문을 네, 내년에 6월 달에 지방자치 선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 한 자리 준다고 연락 안 왔냐 이 말이야 내 말. 전 연락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예, 연락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관심이 별로 도지사를 없습니다. 시켜준다 뭐 한다 하면. 제가 그런 거리 안 됩니다. 그럼 도지사 말고 여기 저 서울시 의원이라도 하나 시켜준다. 뭐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그거 해서 뭐 얘기해요? 그냥 그- 목사님하고 그- 놀래요? 그러면 저를 배신하고 가실래요? 네? 저를 배신하고 가려고? 안 간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아니 총장님 그러실 게 아니라요. 우리도 이 지금 목숨 걸고 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러면 낼름 받으셔야죠. 받으셔서 들어가서 탈당하고 국민의힘당으로. 이렇게 하여튼 국민 노조를 가지고 하여튼 목사님이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우리 노동자를 가지고 현재는 민주노총과 함께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싸우다 보면은 하여튼 또 목사님께서 어떤 길을 마련해 주시면 또 생각을 해봐야죠. 자, 내가 이 부분만 나오면 내가 언성이 높아지고 예. 내가 막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강화문 세력 외에는 나라를 지킬 세력이 없단 말이야 실제로. 만약에 국민의힘 정당이 네. 나라를 지켜주고 대선에서 이기고 총선에서 이기고 지방자치 선거에서 이긴다면 네. 내가 뭐하러 이 국민의힘 국민혁명당을 왜 합니까 이걸 도대체. 그렇죠. 이 할 힘든 필요도 길을 없이. 고난의 길을 그러나 불가능해요. 이번에도 저 곽상도 저 사고 치는 거 보라고요. 에? 우리는 나라 살리려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총력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해놓으면 한 방에 그냥 펑 무너뜨리고 말이야. 저 이번에 곽상도 저거 사고 친 것 때문에요. 국민의힘 정당이 최소한 100만 표는 날라갔어. 예, 내가 볼 때. 맞습니다. 저 사건 하나가. 그런데도요, 이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지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줄줄 빠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에? 그리고 더 나쁜 사람들은 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강화문 운동, 강화문 세력을 에? 정강훈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강화문 세력. 맞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개인적인 자기의 지극히 적은 그 욕심을 내려고 여기서 조각 하나를 띄어가지고 국민의힘 정당한테 갖다 바치면서 자기의 이권을 놓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미 벌써 표출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표현 안 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행동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그런 놈도 많이 있어요. 내가 용서 안 합니다. 내 그런 놈들은 내 용서 안 하는 이유는 정강훈 목사를 위해서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놈은 바로 이완용 같은 매국노야, 매국노. 뭐 그런 그 사람이 무슨 뭐 이동욱이든지 무슨 황교안이든지 누구와 관계없어.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일한 희망은 강문 세력밖에 없어요. 나라를 지키는 세력은. 네. 근데 강문 세력에서 뭐 흠집을 내고 뭐 조각을 띄어가지고 뭐 단독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국민의힘 정당에 붙어가지고 거기 가서 무슨 뭐 자리 하나를 또 거래하려고. 아니 내가 30년 동안 강원 운동을 해봤는데 시민 운동을 해봤는데 자유우파 가문 운동이 왜 힘이 없냐면 그동안에 내가 2년 3년 전에 전체 통합을 하기 전에는 네. 가문 운동이 힘이 없어요. 왜 힘이 그랬어요. 없냐면 선거철만 되면요 전부 다요 조각 띄어가지고 저기 우리 아들 서울시의 그 의원 서울시 의원 있잖아요. 네. 그거 한 자리 좀 넣어주시면 아. 내가 지금 10만 명을 조직해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걸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3년 전에 강화문 운동 전체가 통폐합이 됐고 거기에 내가 이제 총사령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는 없어졌어요. 90%는 없어졌는데 정말 내가 이 비참한 목사로서 비참한 것을 보면 강화문에서 나오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의 순수성이 90%는 순수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운동 탄핵 자체를 분노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분노를 주제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 서경석 같은 사람 네. 그 주제를 가지고 와서 국민의힘 정당 가서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박근혜를 써먹는 거야. 박근혜를. 좀 창피하네요. 아 이게 강화문의 운동에 그건 내가 보니까요. 뭐 솔직히 말합시다. 솔직히 이거는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신의 한수에 가서 방송을 하지만은 또 이봉규 TV에 가서도 하지만은 그분들도 그걸 다 알아요. 벌써 이 강화문의 생리를. 그래서 앞으로 순수한 성을 버리고 개인적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뭐 강화문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강화문을 가지고 말이야. 감히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정강훈 목사를 통하여 만들었습니다. 만든 걸 가지고 조각을 띄어서 어디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은 어떤 놈도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은 네. 절대 안 그러고 의리를 지킨다고 하니까 예. 나도 저 위원장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자, 이제 참 심각한 상태가 왔는데 지금 현재 내가 금방 말한 강화문 뭐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것도 사실 한가로운 얘기야. 맞습니다. 뭐냐? 네. 북한이 지금 나는 북한이 이석기 아로 조직, 네. 그다음에 경기 동부연합을 통하여 이재명으로 이제 꽂았다는 건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드러났는데 이 북한을 놓고 네. 이재명이하고 그 이낙연이 충성 경쟁을 했겠죠. 아무래도 했는데 이재명이가 이겼단 말이야. 네. 그러면 북한이 충성 경쟁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낙연은 사실은요 충성도가 약해요. 이낙연은 뭐 그동안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이념이나 그 추구하는 가치 면에서 주사파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아예 후보군에도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이 아까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언론에도 공개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이재명은 대통령 되기에는 너무 막 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당의 지금 집권 여당의 1위 후보가 거의 확실시 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막 살아도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한에서 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인물이건 간에 북한이 밀면은 그 대통령 선거의 본선에 출마하는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또 된다면 다음 이번 대선은 거의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정부의 이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대한민국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또 댓글이 보니까 아마 이분은 시민운동을 전혀 안 해보신 분 같은데, 안 해보신 분들은요 30년 전에 물어볼 질문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30년 전에 그게 뭐냐면 모르시면 그러시죠. 전 목사님 차라리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 정당으로 합쳐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30년 전의 질문이거든. 내가 그걸 30년 해봤잖아요. 그동안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유우파 정당을 위하여 모든 교회 세력, 우리 청교도 영성훈련 전체를 가지고 심지어 이명박과 박근혜까지 대통령까지 만들어 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리고 내가 한교안까지 얼마나 지지했으면 눈물 나도록 한교안을 위해서 충성해. 나보다 더 충성한 사람이 와봐요. 와보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30년 동안 시행착오하고 다 참고 왜? 나는 오늘 국민혁명당을 만들기까지는 사실은 내가요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니야. 왜? 사람들한테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나는 목회하는 거와 시민운동하는 것 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 국가가 해체되기 직전에 왔으니까 독자 세력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이걸 너무 늦게 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을 우리는 추진을 했고 국민혁명당을 추진했고 이미 벌써 270만이 가입을 했고 이건 국민들도 동의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알아차렸다는 얘기거든요. 제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독자적인 세력을 갖지 않고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건 역사 공부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예를 들면은 해방 후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건국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지도자 김구가 있습니다. 이승만 있습니다. 여운형, 김규식, 또 조수왕 또 다 있습니다. 됩니까 그게? 되더냐고요. 평양 한 번만 갔다 오면 말이야 해끄닥 해가지고 김구가 말이야 나는 50선거에 참여 안 해 이런 소리를 하고 말이야. 김일성 장군이 내려온다 그래서 T-34 전차 내가 눈으로 보고 와서 내려오면은 이승만을 미국으로 쫓아버리고 나를 남조선에 대통령 세워준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종류는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세월이 바뀌어도. 강화문을 가지고 강화문을 가지고 국민의힘 정당에서 끼웃끼웃하는 놈들은 내 용서 안 합니다.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저는 참 아쉬운 것이요. 만약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처럼 아니 30년 전처럼 하셨던 그런 활동 그대로를 민주당 쪽에서 하셨다면 예? 정광훈 목사님 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민주당 이념이셔서 아이고, 민주당 쪽에서 그 활동을 하셨으면요. 대통령했지. 지금 정광훈 목사님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미 대통령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의 상황 중에 상황이 되셨을 거고요. 이 차이가 뭔가 좌파는 잘못된 이념을 갖고 뻔뻔하고 이 비리가 많고 이런 것으로 망하지만 결국은 이 우파는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웰빈족 그리고 이 의리 없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금 이 우파는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기득권들이. 그래서 지난번 총선에서도요. 이 광야에서 그 광화문에 발 한 번 디딘 사람은 아예 그냥 서류상으로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민주당하고 이 차이가 뭘까요? 여기서는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극 대우를 받는데 우파에서는 광야에서 운동한 사람을 극우로 팽친다는 거죠. 근데 또 급할 때 또 이용해 먹어요. 예? 이용해 먹었다가 팽치는 것이 이 아주 뼛속까지 이 체질화돼 있는 인간들입니다. 이쪽이. 자, 뭐 어쨌든 간에 각자 본인들 선택이시니까요. 뭐 뭘 하시든 간에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오랜만에 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하는데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 그거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한다 하는 건데 이것은 노골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이번에 유엔 총회 가서 연설하는 거 보세요. 평화협정, 정전협정은
곧 이거는 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군 철수하면 뭐야? 북한 만들겠다는 얘기지. 예?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자유한국 국민의힘 정당이 이걸 막아낼 수 있느냐는 거야. 못 막아내잖아요. 현재 막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형을 보면 왜 이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좌경이 됐느냐? 끌고 가는 세력이 있었어요. 뭐냐? 정의당이 있어요. 정의당이. 네. 정의당이 계속 여기 따라가주면 여기까지 따라가주면 뭐야? 또 다 여기로 와. 또 여기 가죠. 또 여기로. 계속 정의당이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와가지고 지금 휴전선까지 따라갔다. 지금 현재. 네. 따라갔는데 그 정의당이 끌고 가는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끌려가든 말든 그거야 뭐 난 관계 없는데 아니 왜 이준석이가 끌려가냐고. 아니 왜 국민의힘 정당이 정의당의 심리학에 녹아나가지고 이제는요 옛날 같으면 작아다고도 벌떡 일어날 일들을 맞습니다. 요즘요 아주 태연하게 네. 국민의힘 정당이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여론조사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정강훈 목사 뭐 통 크게 마음을 먹고 다 품고 국민의힘 정당으로 들어가라. 이 국민혁명당을 다 해체하고 들어가서 나라를 지켜라. 이렇게 말한 사람인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결국 국민혁명당의 단독 세력으로 가야 정의당처럼 단독 조직과 힘을 가져야 오히려 국민의힘 정당도 끌고 오른쪽으로 계속 끌고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세력은 존재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강화문 세력은 독자 정당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가 1번. 아니다. 국민의힘 정당을 가서 도와줘라. 2번. 자, 이걸로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다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된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정의당이 계속 초좌파로 계속 끌고 가니까요. 정의당이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야금야금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휴전선까지 따라간 거야. 따라갔단 말이야. 그와 같이 우리 우파 쪽에는 견인할 정당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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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이 극좌 주사파 반대한민국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카운터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카운터파트가 지금 국민의힘은 아닌 겁니다. 국민의힘은요 중도 좌파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우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우파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딱 대한민국주의자, 대한민국 헌법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들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야죠. 저들은 반대한민국주의자고 지금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북한화로 바꾸려는 세력이 득세를 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카운터파트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중도적인 색깔을 너무 많이 입혔어요. 황교안이 당대표 있던 그 절체절명 그 총선에서부터 공천이며 총선이 망가지면서 지금 있는 100명은 또 이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중도적 색깔을 띠고 있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국민의힘도 사실은 전위부대 같은 개념의 정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현재까지는 이 주사파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은 힘대로 존중은 하지만 그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 똘똘 뭉쳐지고 보다 강력한 이 전위부대, 이 특수부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군인이 있고 특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야 싸움이 되는 거죠. 저들은 특공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한 정부가 밀고 있는 세력들인데요. 어떡할 겁니까? 북한 위에 또 중국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세우고 전위부대를 세우고 특공대를 세워놔야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신들을 다 희생하고 욕심을 버리고 국민혁명당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한자리 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해. 그러고 나서 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 국민의힘에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뭐 흔들리는 사람들 흔들리는 대로 뭐 냅둘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이 확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전부 거의 다 1번인데 예. 1번에 실수로 누가 하나 2번 누른 분이 한 분이 딱 있는데 자 이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성도들은 이렇게 지각이 뛰어나요.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난 그 4.15 총선에서 우리 지금 그때는 기독자유통일당으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당명이 바뀌어서 국민혁명당인데 국민혁명당이 네. 국회의원 10석 정도만 가졌으면 맞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황교안 당대표님 진짜 열심히 당신을 지지하고 또 이 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열심히 모든 걸 하셨던 정광 목사님 말씀에 조금만 귀 기울이고 자신의 교만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좀 들었다면 아 대한민국을 살려놓기 위해서라도 내가 주요 자리에 반드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자리에 정광 목사님이 추천하는 이 열정적 투쟁이 가능한 사람들을 내가 꼭 꽂아서 심어놔야겠다. 그게 이후 총선 이후에 이 저들의 만행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를 만행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내가 지금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방어 장치일 수 있겠다. 이것만 해놓고 내가 어떤 결과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셨어도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본인도요. 훨씬 정치적으로 입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갑자기 하나님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 말 하면서 갑자기 1년 6개월 있다가 부정선거라는 또다시 과거의 정광 목사님과 같은 이 안타까운 이 애국 운동자들을 등에 업고 또 정치해 보려고 하는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셨더라면 제가 그때 참 정말 참 상상할 수 없는 나 혼자의 기대 내지는 공상소설이었지만은 내가 황교안 장로님을 계속 지원하고 계속 또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제 하면서 속으로는요 선거철이 임박해서는 이런 내가 속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뭐냐 지역구 후보는 네. 우리가 우리 강화문 세력이 다 도와줄 테니 그 비례대표 선거 있죠. 네. 새로 당 만들어 가지고 했잖아요. 네네. 이번에 다들 네. 비례대표 그 정당은 기독자유통일당한테 달라. 네. 이렇게 서로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모든 유익은 자유통일당으로 갈 것이다. 네. 이런 제안도 내가 해보려고 속에 감춰놨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내가 이제 깜빵을 딱 가버리니까 네. 깜빵 가려니까 뭐 다 이제 헛방돼 버리는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생각했다는 건 자체도 참 어리석은 생각이야. 왜? 요즘 황교안 장로님이 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 정치력이 없는 거야. 네. 만약에 그때 황교안 장로님이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하고 정말 교회의 신앙이 좋고 장로님이고 그다음 한국 근대사를 제대로 알고 이승만의 건국 정신 이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가 됐으면은 그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네. 이번에 비례대표 정당은 정당 투표는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하고 같이 간다. 네.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요 대한민국 뒤집어 져버리거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그래 정치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황교안 씨 본인의 정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좋은 자리 박근혜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 만들어줘.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탄핵되면서 총리까지 해. 그리고 나서 당의 당대표까지 해. 모든 자리를 그렇게 해오면서도 역시나 본인이 팽쳤던 본인이 팽치고 싹 돌아서고 오히려 다른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놓고는 본인이 팽쳤던 그 광야의 광화문 이 운동가들한테 지금 다시 또 그들을 밟고
이 정치를 일어서려고 하는 이런 짓을 반복하고 있으니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지금쯤이면 당신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부정선거 외치고 이랬던 사람들에게 득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득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들 때문에 본인이 4강 갈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좀 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사람이 창피한지도 몰라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다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때 권한대행식의 기념시계까지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 탄핵에 그 난리를 치던 그때 총리까지 하고 이 그다음에 사고방식이 딱 굳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떤 의전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까지 해서 완전히 참혹하게 결과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원로가 돼가지고 덕담이나 하고 뒤에서 뭐 윤석열이 되든지 홍준표 되든지 이런 쪽에 가서 지도라도 하든지 이 정도 해야 사람이 기본이 되는 것이지 지금 그 가냘프게 말이야 또 그 치사하게 말이야 거기 대통령 후보에 나와 되지도 않는 거 지지율 1%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말이야 그냥 말이야 그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또 펌프질 한번 해보려고 뭐 부정선거를 어쩌고 난 보면 가냘퍼 너무 정말로 나는 애처로워. 왜 정치인들은 저렇게 마약을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릴까? 왜 저러는가 도대체가? 어? 그래서 또 여기 보면 10년 전에 나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을 또 질문이 하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정강 목사님 제발 목회로 돌아가서 목회만 하시고 기도만 해주시고 이 정치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또 이 질문인데 못하겠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맡겨봤잖아요. 김문수한테도 맡겨보고 황교안한테도 맡겨보고 다 맡겨봤잖아요. 안 돼. 이제는 도저히 못 믿어. 도저히 안 돼. 이건 나는 이 정당이 성공되고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나는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목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일 설교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목회할 거 해가면서 다 해가면서 나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북조선의 댓글을 취급하겠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 아니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운동 때문에 오히려 애국운동보다는 복음을 전파당해서 완전히 주님 믿게 된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10만 명. 진짜 지금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이. 그러니까 자꾸 10년 전에 해야 될 질문을 지금 와서 자꾸 하고 또 어떤 사람 뭐 정교분리의 원칙 아직도 듣는데 하나 이런 말을 여러 번 100번 1000번 하려니까 입이 아파서 죽겠어요. 앞으로 이제 나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교육 잘 된 우리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맞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게 되면 애국운동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북한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틀어지었어요. 옛날에 대통령은 직접 죽여서 해결하려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죽여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죽이는 게 아니라 북한이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써먹는 거야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뜻을 못 이루니까 문재인은 이제 버리고 북한이 버리고 그렇죠. 토사구팽. 네, 토사구팽하고 드디어 이제 이재명 쪽으로 올라탄 걸로 보이는데 저 이재명이가 북한이 지원해서 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돈 줘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경기 동부연합에서 만드는 그 돈들이 얼마나 북한으로 올라갔는가 비밀리요. 이것을 조사해는 길밖에는 없는데 참 이게 걱정입니다. 이거 참 또 이 국민의힘 정당을 말 안 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힘 정당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목숨 걸고 말이야 의원직을 다 사표 내버리고 던져버리고 특검 안 하면 우리는 국회의원 안 한다 하는 결사각오로 이게 나와야 될 텐데 말이야. 고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 정치놀이를 하고 앉았으니 그나마 그래도 조금 기분이 조금 그나마입니다. 그나마는 원내대표 김기현이죠. 네. 김기현이가 연설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연설하는 거 보면 알거든. 황교안 연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 내가 보니까 연설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속에는 분노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분노가.
이승만 그분도 세게 탄압 당했잖아요. 울산에서 울산시장 선거 때. 당해봐서 그렇지. 그때 또 아주 리얼하게 이들의 정체에 아주 복수심이 좀 생겼고 정체를 좀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도 직접 문재인 주사파들한테요 세세한 탄압들을 다 당해보니까 저들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시는 겁니다. 안 당해봐서요. 몰라서 모르시는 겁니다, 진짜. 자, 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이 책임져요 이 나라를. 하여튼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앞장서 싸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도 그 경기 동부연합을 비롯해서 뭐 이석기 정당, 네. 그다음 민노총 쪽에 거의 그 내가 볼 때는 간첩 수준에까지 간 사람들이 그 지휘부에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 어. 혁명 열사령을 참배하고 왔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민주노총의 지도부에 있으면은 야. 얘기할 게 다 했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 아까도 매번 얘기하지만 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민주노총이 10월 20일 날 총파 구호로 내세운 5대 과제가 그래 과제가 1번이 기간산업 국유화예요. 그다음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뭐 국방예산 삭감, 허허. 무슨 뭐 재벌 해체는 말할 것도 없고 재벌 해체. 쭉 보면은 뭐 전교조, 공무원 노조, 정치활동 보장 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거 바로 실현하겠네. 이렇게 저기서 양경수 지금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네. 문재인은 이제 토사구팽을 당했고 새로 10월 20일 날 세일을 과시한 이후에 이후에 새로운 정치 일정에 우리 노동의 의제가 새로 대통령 후보로 된 사람에 받을 수 있도록 총력으로 밀어붙이자. 그 뭐냐, 이미 지지하고 함께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사파 경기 동부 연합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경기 동부 연합은 요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북한의 어떤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사상적으로 갖고 논리와 노선이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든가 시민단체 성남을 주축으로 해서 이재명을 세웠고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라 이런 데를 장악해서 이들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사회 대전환하자. 그것이 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사회 대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지금 다 이 KBS, LH 이런 데도 1억 넘는 연봉자들이요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북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저런 데서 기생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역사관이에요. 뭐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항일 무장 투쟁을 했고 저쪽에 정통성이 있고 이쪽은 정통성이 없다는 어떤 사상과 이념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관념적으로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포위돼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재명 정도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저 사람은 뭐 앞뒤 보이는 게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도 대장동 사건을 놓고 자기가 설계했다고 얘기했는데도 좀 뻔뻔하게 또 아니라 그러고 뭐 유동규가 구속돼 있으면 책임진다고 했어도 또 아니라 그러는데 저기는 이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부정해요. 좌파 정치인들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한 어록들을 쭉 보면은 왜 멀쩡한 대한민국의 서울의 도시 중심에 외국 군대가 존재해야 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이재명도 동의를 한 것 같아요. 나 한번 찾아봐야 알겠지만은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강 변호사님, 네. 오늘 마지막 얘기로 네. 결국은 정의용이가 뭐라 그랬냐, 자 초조하니까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 이재명한테 밀렸단 말이야. 네. 문재인 세력이 네. 밀리니까 초조하니까 이제는 유엔 필요 없고 미국 필요 없이 한국 단독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 말은 이제 북한이 내년에 3월 9일 날 이재명이로라든지 누가 대통령으로 바뀌어졌을 때 문재인이가 깜빵 가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안 지켜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오히려
북한이 깜빵 보내도록 놔둘 것 같아. 근데 지금 북한 정권과 문재인의 관계는요.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이 북한 정권이 무엇을 폭로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안에서 죽게 돼 있어요. 예? 북한 정권만 폭로하면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문재인이 내려온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우파가 좀 똑똑하게 야무지게 작심하고 한다면 문재인을 파헤칠 수 있고 구속시키고 형사처벌 받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마음이 확 바뀌어서 문재인 죽이겠어 해버리고서 말 몇 마디 하면 저는 문재인 바로 깜빵 갈 일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다음에 이 이재명 같은 진짜 더 북한 정권의 마음에 쏙 드는 강력한 이 다음 후보가 없었다면 문재인이 좀 더 이렇게 그렇지. 북한과 관계에서 좀 더 우위를 갖고 내가 좀 계속 좀 해볼게. 내가 다음 후보도 내가 좀 계속 좀 이렇게 자기가 마치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연명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이재명은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문재인하고도 상관없고 완전 바로 북한 정권과 다이렉트로 이 지지받고 이 또 경기 동부 연합 이쪽에서 지지받고 민노총 등등 온 주사파들이 심지어 민노총도 최근에 문재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철저히 보복하겠다 그랬어요. 민노총 그 양 위원장 구속까지 되니까 문재인을 향해서 몇 백배 천배 보복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더 강력한 이재명이를 대통령 만들었어. 너도 죽여버리겠어. 뭐 이 말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은 이 주사파들 손에 죽지 않을까. 우리 손에 먼저 죽기 전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국민의힘 정당의 언저리에 가서 기웃기웃하는 뭐 이한열 장로, 뭐 오늘 뭐 또 이제 그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의 말이 여기 좀 자꾸 떠오르는데 이런 분들은 인간적으로도 머리가 돌이야. 왜 그러냐 하면 절대로요 광화문에 정강훈 동의 없이 뭐 그쪽에 국민의힘 정당에 따라가서 뭐 내가 뭐 10,000명을 데려왔다 이만 데려왔다 따라갈 놈 없어요. 한 놈도 안 봤어요. 앞에 몇몇 사람이 장난칠 때 안 봤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건국 후 최초로 기독교 세력과 그 다음에 자유우파 시민 세력을 건국 후 최초로 광화문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괜히 자기 개인 욕심 그쪽 가서 공천 한번 받아보려고 끼웃끼웃 해봤자 안 된다니까요. 얕은 머리 쓰지 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시민운동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뭐 여러 대표들 또 심지어 뭐 여기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 중에서 제일 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별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황교안 대표가 전화 한번 직접 하면요 그냥 무슨 황홀해가지고 아우 장로님 지금부터 지지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다 해본 거야. 나는 청와대에서 밥 먹으러 오라라도 나는 안 간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게 저질이냐. 그 개인적으로 그래 한번 전화 한 통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막 감전을 느끼고 말이야. 전율을 느끼고 에라이 정말 그게 무슨 유튜브고 그게 무슨 놈의 말이야. 그러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강화문을 왜 우습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당 대표라든지 여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그다음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직접 전화 한 통 그 사람들은 전문이요 전문 일생 하는 짓이 그거니까 비서들 딱 시켜서 누구한테 전화해라 이런 말 이렇게 해줘. 죽도 하루에 100통씩 전화한다. 정광훈 목사입니까? 예, 내가 전화 받았어. 목사님 그동안 나라 지키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요 정광훈 목사도 수가 얕으면요 눈에서 눈물을 흘리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안 통해. 나한테는 저것도 고도의 또 정치 저질적인 쇼하는구나. 난 금방 알아버려. 나는 그래서 앞으로 자유우파의 대통령 될 사람도
전화 가지고 뭐 또 아니면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뭐 해야지 헛방에 건다. 나는 실제로 뭐냐 총리 내놔. 그다음에 장관 절반 내놔. 이거 아니면 우리 강화문 운동은 차라리 필요 없어. 맞짱 떠서 대통령을 뭐 이재명을 시키더니 차라리 원수를 시키는 게 더 나아. 왜? 원수 시켜놓으면 뒤에서 타격하는 재미라도 있지. 자유우파 이게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요 욕도 못하고 야 이 개새끼 소리도 못하고 말이야. 이게 사람 미치겠는 거야. 그 나라 망하는 거야 차라리. 에? 그러니까 나는 다 겪어봤어요. 난 모든 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나한테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내놔. 총리 내놔. 이것도 우리 욕심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 다시 한번 또 여론조사 우리 몇 번 해봤지만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혁명당이 총리 내놔, 장관 절반 내놔, 이거 해서 연합정부 하자. 이렇게 안 하고 전체를 그냥 홀딱 벗고 다 줬어. 옛날처럼 그냥 다,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대통령이 대중검에도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둘 중에 우리도 이제 둘 중에 하나 쪽으로 거의 좁아졌어요. 하나는 윤석열이고 하나는 홍준표입니다. 누가 대통령 되든지 나머지는 보니까 거의 가능성이 없어. 근데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윤석열도 좋고 홍준표도 좋고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촛불시위 나오거든요. 바로 이 민노총에서 촛불시위 나오면 그것을 막을 힘이 있을까요? 막을 힘이 없다. 1번. 막을 힘이 없다. 1번으로. 막을 그들이 넉넉하게 막는다. 촛불시위 나오면 막을 수 있다. 2번. 막을 힘이 없다가 1번입니다. 없다 1번.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딱 이렇게 조명이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총리 절반을 내놓으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장관 절반을 내놓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 그거 봐요. 금방 알잖아요. 봐요. 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총리, 그 다음에 장관 절반 내놓으라 하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국민혁명당이 왜 필요한가? 국민의힘으로만 뭉치자, 국민혁명당 안 돼. 이런 얘기들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가 공산주의자의 간첩이고 완전히 주사파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파에도 쉽게 얘기해 굳이 사실 정의당하고 비교되는 것은 좀 싫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파에도 이제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돼. 우파의 정의당 같은 국민혁명당 강한 이 우파 정당이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이들이 전위부대야, 특공대가 있어야 돼. 이제 대한민국 지키는 데는 국민의힘 말고 특공대 같은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의견 통일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런 걸 가지고는 여론조사 안 하고 앞으로도 강화문 세력을 분리치게 한다든지 강화문 세력을 단 10,000명이라도 데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권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 여의도에 가서 끼웃거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강화문을 당신들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든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강훈 목사를 통하여 만든 거야. 여기서 개인적인 뭐 말도 안 되는 이슈를 가지고 뭐 정강훈은 욕을 하기 때문에 안 돼. 야, 욕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도 욕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든가. 어떤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말이야 현란시키고 하는 놈들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인생의 폐가 망신당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강화문 세력을 흠집어내거나 강화문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내가 인생의 폐가 망신되도록 내가 만들 테니까 두고 보세요. 왜 내가 이러한 결의를 가지느냐.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난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요. 이동우 회장님에 대해서 여기 자꾸 글이 올라오는데 이동우 회장님은 내가 아직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따가 전화 한번 해보고 진실로 강화문을 버리고
국민의힘 정당으로 가려고 합니까? 내가 딱 직접 확인해보고 다음 시간에 알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자, 시간이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다 갔는데 여러분 결국은 최후의 일은 뭡니까? 천만 조직입니다. 천만 조직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